한국광해관리공단 석탄지원실의 정소윤 대리입니다. 여러분만 몰랐던 재해위로금을 찾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재해위로금 제도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산재보험법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세 번째,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는 재해위로금. 마지막으로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위로금 제도 설명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1989년부터 시행됐던 석탄산업 합리화로 폐광한 광산에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이 생계수단을 상실하고 이직에 불이익을 겪을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폐광대책비의 재해위로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폐산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산재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와 진폐예방법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까지 지급이 된다면 진폐산재 근로자에게 정부지원금이 3중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폐상병을 제외한 다른 상병들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진폐산재 근로자에게만 저희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013년 판결에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진폐 근로자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결을 받고 진폐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급 기준입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신 분들이 적용받으시는 법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폐광일 또는 예비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애 등급이 확정된 자입니다. 마지막 장애 등급 판정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1990년 1월 1일에 폐광을 하셨다고 하면 소급하여 1년 전 1989년 1월 2일부터 폐광일인 1990년 1월 1일까지 이 사이의 기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애 등급을 판정받으신 경우입니다. 두 번째, 하단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하단,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광산에서 재직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장애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 또한 마지막 장애 등급 상향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합리화를 보신 탄광에 1985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이 1990년 1월 1일에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셨다면 입사일인 1985년 3월 1일부터 1990년 1월 1일 폐광일까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애 등급을 판정받으신 후에 폐광일 이후 2차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폐광대책비 지급광산에서 입으신 장애 등급보다 상향 판정 받으셔야 됩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합리화를 보신 분들이 해당받으시는 법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폐광 예비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애 등급이 확정된 자, 마지막 장애 등급 판정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990년 10월 31일에 합리화를 보셨다 하면 폐광 예비 신청일인 1990년 1월 1일 소급하여 1년 전의 기간 1989년 1월 2일부터 폐광을 한 1990년 10월 30일 이 사이의 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신 경우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광산에서 재직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애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보상금만 지급되며 유족급여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지급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989년 1월 2일에 합리화를 보신 탄광에 입사하셔서 2005년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시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결정을 받아서 요양을 하시다가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셨거나 아니면 폐광일 현재 2005년 1월 1일 폐광일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지급 금액입니다.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도 장애보상금과 유족보상금이 구분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보상일시금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보상일시금입니다. 제91조의 2 이하에 따라 지급받은 진폐보상연금은 지급 제외됩니다. 기산일은 마지막 장애보상일시금의 지급결정일로 시효가 결정됩니다. 시효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입니다.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 또한 제91조의 2 이하에 따라 지급받은 진폐유족연금은 지급 제외되며 시효의 기산일은 유족보상 일시금의 지급 결정일로 기산이 됩니다. 시효입니다. 석탄산업법에서는 2016년 이전까지 별도의 시효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89년부터 2015년까지 합리화를 보신 분들은 민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16년 이후에 합리화를 보신 분들이 적용받으시는 법입니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 3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5항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지급 절차입니다. 폐광대책비 수령 여부 확인,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재해위로금 심의위원회 심의, 재해위로금 지급입니다. 두 번째로 산재보험법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과 석탄산업법에는 크게 3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재해 발생 시기, 시효, 지급 형태가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에 따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제8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은 업무상 석탄광업에서 일을 하신 분진경력장애 작업 이력만 있으시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퇴직을 하신 이후에 진폐가 발병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산업법의 경우는 다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과목입니다. 폐광예비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나목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 따라서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은 폐광일 이전에
재직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효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36조의 제1항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시효는 5년입니다. 석탄산업법의 경우 1989년부터 2015년까지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신 경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민법을 준용하여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2016년 이후에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 석탄산업법 제39조의 3, 제5항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5년입니다. 세 번째, 지급 형태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지급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장해급여는 장해 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유족급여도 또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산업법의 경우 한 가지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재해위로 금액은 퇴직 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 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석탄산업법에서는 일시금 한 가지의 형태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산업법과 산재보험법은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기, 시효, 지급 형태. 산재보험법의 경우 재직기간 또는 퇴직 이후에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산업법의 경우 폐광일 현재 재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화를 보신 탄광에서의 재직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시효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의 시효는 5년입니다. 석탄산업법에서의 시효는 두 가지입니다. 2016년 이전에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신 분들은 민법에 따른 10년, 2016년 이후에 폐광한 탄광의 경우 5년을 시효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지급 형태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은 일시금 또는 연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산업법에서는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는 재해위로금입니다. 첫 번째 지급 사례입니다. 폐광일 현재 장해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속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86년에 합리화를 보신 탄광에 입사해서 1992년에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신 분입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근무하던 중 1989년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 등급 11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92년 폐광 이후에 2007년에 이르러서 장해 등급이 9급으로 상향되시고 2018년에 이르러서 장해 등급이 5급으로 상향되신 경우입니다.
지급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도 폐광일 현재 장애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분은 합리화를 보지 않은 탄광에서 근무를 하시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애 등급 11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합리화를 보신 탄광에 이직해서 1992년에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셨습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합리화를 보신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1987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 등급보다 상향된 장애 9급을 판정받으셨습니다. 92년에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신 이후 2018년에 장애 등급 5급으로 상향되셨습니다. 지급 사례 세 번째입니다. 폐광일 현재 장애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속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합리화를 보지 않은 탄광에서 근무를 하시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애 등급 11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합리화를 보신 탄광에 이직해서 근무를 하시다가 1992년에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신 분입니다. 합리화를 본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1987년에 장애 등급 9급으로 상향되셨습니다. 그리고 폐광일 이후인 2002년에 합병증을 사유로 요양 결정을 받으셨고 2018년에 요양 중 장애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2002년에 요양 결정 받으셨던 것에 대해서 장애 5급으로 재판정 받으신 경우입니다. 지급 사례 네 번째입니다.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분은 1986년에 합리화를 본 탄광에 입사하여 1992년에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신 분입니다. 합리화를 본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1989년에 합병증을 사유로 요양 결정을 받으시고 장애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시다가 요양하던 중 사망하신 분입니다. 부지급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급 첫 번째 사례입니다. 폐광일 이후 재해가 발생한 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합리화를 보신 탄광에 1986년부터 1992년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1992년에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합리화 탄광에 재직하던 기간 내에는 아무런 병세가 없었으나 폐광일 이후인 1995년에 합병증을 사유로 요양 결정 받으시거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부지급 두 번째 사례입니다. 폐광일 이후 장애 등급 상향 판정이 없는 자. 이분은 1986년에 합리화를 본 탄광에 입사해서 1992년에 합리화를 보고 퇴직하신 분입니다. 폐광일인 1992년부터 소급하여 1년 전인 1991년 이전인 1987년에 장애 등급을 최초로 판정받으시고 폐광일 이후에 아무런 장애 등급 상향 판정이 없으신 분입니다. 재해위로금 신청 방법입니다.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할 때에는 산재보상에 관한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수기보험급여 원부, 전자보험급여 원부, 수기 진폐근로자 건강관리 카드, 전자 진폐 근로자 건강관리 카드, 정밀 진단 과거 병력 조회입니다. 반드시 수기와 전자를 구분하여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실 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서명 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입니다. 민사소송 포기서는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날인한 인감의 동일한 인감증명서 또는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날인한 서명과 동일한 개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인감이나 서명은 재해자 본인이 편하신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님이 사망을 하신 경우 유족이 지급 신청 가능한데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분 중에 1인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자의 이름으로 된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대표자의 통장 사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근로자가 본인으로 나와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위임장과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인 대표 없이 각각 신청하셔서 법정 상속분대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된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배우자와 자녀의 통장 사본, 배우자와 자녀의 인감증명서, 근로자가 본인으로 나와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한 부, 위임장은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입니다. 재해위로금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등기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한국광해관리공단 석탄지원실 재해위로금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해위로금을 찾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